안녕하세요. 동대구 TV의 임행군입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을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이러스의 특성과 발생하는 질병을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법과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생활하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이러스로부터 누가 나를 지켜주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방역을 하고 또 예방을 하고 또 청결한 생활을 해야 한다. 나를 믿어서도 안 되고 정부를 믿어서도 안 되고 대통령을 믿어서도 안 되고 또 질본본부장을 믿어도 안 되고 시장을 믿어도 안 되고 누구도 믿을 수 없다. 그냥 이야기하는 또 어떤 전개하는 그런 방향들, 그런 설명들, 뉴스들을 듣고 참고할 따름이지, 결국에는 내가 나를 방역하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예방해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청결한 생활을 힘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바이러스의 특성과 발생하는 질병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는 감기, 독감, 후천석 면역 결핍 증후군, 일명 에이즈라고 그러죠. 소아마비, 간염, 홍역, 전년두, 풍진, 수두 등이 있습니다. 치료는 쉽지 않습니다. 재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평생 또 치료해야 되는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치료 약물이 개발하기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치료 약물을. 왜? 바이러스 특성과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바이러스들은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서 치료제 효과가 낮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특성상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생물체 안에 들어가야만 생물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생존이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어떤 생명이 있는 그런 생명체,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야 거기서 바이러스가 생존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접촉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호흡기, 그런 게 숨 쉬는 거, 호흡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도 이것이 전파가 되고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매우 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물체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감염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건강한 몸과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포인트는 이겁니다. 포인트는 감염되지 아니하면 건강한 몸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병을 극복하는 방법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타인이 대신해 주지 못하고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자기 방역이라, 자기 방역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 방역, 자기 방역, 자기 방역을 자기가 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법과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생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뭘 알고 생활하느냐?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말하는 그 말만 듣고, 시장이 말하는 그 말만 듣고 뉴스만 접하고 또 TV 앞에서 라디오에서 듣는 거 그거 듣기만 하고 생활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전문가들이 전문가적 관점에서 그 과정과 절차와 방법과 그리고 또 지혜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고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자기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누가 타인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뭡니까? 소독하는 사람이, 방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 안팎을, 골목을, 도로를 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방역을 해준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손을 자주 씻는다든지 또 사람과의 그 접촉을 조금 절제를 한다든지 지혜롭게 한다든지 이런 자기만의 자기가 해야 될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세균도 마찬가지지만은 공격을 받으면, 말하자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멸절시키려고 공격을 받으면 다른 통로를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안 걸리는데 자기 혼자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반대로 남들은 다 걸려도 자기 혼자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강해졌느냐고 물어보면 대개 이런 감염병 예방법을 따라서 자기 생활을 아주 질서 있게 또 정결하게 잘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질문,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법과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생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이름하여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 바이러스와 싸워야 된다. 방역 위주로 가면 바이러스를 피해서 도망가는 꼴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앉을 자리가 없고 내가 갈 곳이 없고 내가 만날 사람이 없고 이것은 정말로 공황장애를 이렇게 앓고 있는 그런 힘든 사람, 대인기피를 경험하는 그런 힘든 마음을 가진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 있는, 물론 그게 일시적이지만 그런 분들이 아무데나 못 간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다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자꾸 여기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만날 사람이 없고 갈 곳이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바이러스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싸워야 돼. 내가 공격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마스크도 착용하고 손 소독제도 쓰고 손도 자주 씻고 이렇게 자기 몸을, 자기 습관을 청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돼. 내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 박테리아,
그런 곰팡이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어떤 건 눈에 보이지만 대부분이 눈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냄새가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냄새가 전혀 없는, 그리고 접촉을 통해서만 감염이 되는 것도 있지만 공기를 통해서도, 바람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는 그런 것도 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바람을 피하고 사람을 피하고 장소를 피하고 때를 피하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싸워야 된다. 결국에 내 일상생활을 열심히 해가면서 청결한 생활을, 습관을 들이고 그것을 유지해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상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 싸워도 된단 말인가? 거기에 예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 세대, 전 국민, 전 인류가 다 이 바이러스와, 특별히 금년에는 코로나19 이 신종 바이러스와의 전쟁, 이 싸움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방법은 있는가? 없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또 백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는, 말하자면 신종 바이러스일 때에는 그걸 만드는 시간이 1년이고 2년이고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걸 어떻게 피해갈 거냐?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 약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우리의 산업과 경제활동, 우리가 공부하고 힘써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3분의 1을, 절반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개인도 국가도 사회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심각한 공황에 그런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전쟁해야 하며 하루도 피곤해하거나 지치면 패전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패전이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몸 안에 들어오면 몸의 여러 장기들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호흡기 바이러스, 호흡기에 영향을 주는 이 바이러스들은 폐를 공격한다. 그러면 그 폐 속에 폐 기능을 따라서 온몸에 여러 장기들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산소가 공급이 되고 피를 맑게 해주고, 결국에 그 기능이 떨어지면 모든 몸의 면역력들이 다 떨어지게 돼요. 결국에 몸의 면역력이 약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심장질환, 흡연, 기관지염, 에이즈, 그 외 만성질환 등등 어떤 그런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더 취약하고 면역력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현상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지쳐서 스스로 사멸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지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칩니다. 호흡기가 지칩니다. 의학자들의 의견은 한번 침입한 바이러스는 장기에 손상을 주고 손상된 장기는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우리가 감기를 걸려도 일주일 이상
그 감기로 인해서 약도 먹고 좀 쉬기도 하고 음식도 좋고 잘 골고루 먹고 휴식도 취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감기 증세가 이제 나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동안은 힘을 못 쓴다고. 기운이 없다고. 지구력이 확 떨어진다고. 그래서 일주일이고 또 2주간이고 3주간이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 좀 회복이 됩니다. 근데 본래 좀 약한 사람들은 한 달, 두 달 있어야 그 감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내 몸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줄 것인가? 아무도 없다.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감염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감염되지 않으려면 예방을 해야 된다. 예방의 방법을 정부에서 방역기관에서 7가지 생활 수칙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정말로 우리가 많이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편하다고 귀찮다고 덥다고 갑갑하다고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7가지 생활 수칙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으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다. 기침, 인후통 등이 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그 증상이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방법을 7가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소독제로 청결하게 한다. 2번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3. 종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4. 많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방문을 자제한다. 5. 발열, 호흡기 증상, 기침이나 목 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한다. 6.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지역 콜센터 120번, 보건소 1339 콜센터 등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고 안내를 받으면 된다 하는 것. 7번째,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워져야 한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이웃 간에 또 사람 간에 불신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자연적으로 거리감이 많이 생겼어요. 참 안타까운 거지만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매우 힘들게 합니다. 더더욱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들은 더더욱 고독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감염이 돼가 확진자로 판명이 난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과의 가족들과 격리가 되잖아요. 그 본인에게 엄청난 괴로움과 우울과 또 소외감과 고독과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방이 최선이다. 예방이 최선이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로부터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누가 지켜준다 그랬죠?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믿지 마십시오. 자신이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방역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 나라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처음에 한두 달, 두세 달, 지금까지 몇 달 동안에는 방역의 주체가 정부가 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거기가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일같이 인터뷰를 하고 발표를 하고 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또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강조하고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구속을 하고 또 고발 조치를 하고 아주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방역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방역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이 방역의 주체입니다. 그런 의식, 바로 주인의식이죠. 이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가 감염이 안 되려면 내 가족을 보호하고 내 직장 동료를 내 마을을 보호하려면은 내 한 사람이 감염이 안 돼야 된다. 나 한 사람 감염되면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다녔던 모든 장소, 동선을 따라서 거기에 전부 제재가 다 가해진단 말이에요. 그 피해를, 그리고 그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받는, 감염자가 받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원성을 얼마나 들을까요? 정부 관리들은 자기 할 일을 한다고 외칩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제도를 만들어서 통제를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통제를 받을 거냐? 통제받고 병과 싸울 거냐는 거죠. 주체가 자기가 돼야 됩니다. 방역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감염이 안 되고 확진자도 물론 안 되고 여러분 가족을 보호하게 되고 직장 동료를 보호하게 되고 이웃을 보호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다녔던 모든 곳곳에 마트든 커피숍이든 자동차든 또 무슨 이 등산로든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갔던 곳에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감염이 되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대통령이 지금 책임져 줍니까?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치료해 줍니까? 질병관리본부장 그분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고 여러분들에게 치료해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의 돈이 손실이 온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손실, 출근 못해 일 못해서 손실, 또 뭡니까? 그 치료한다고 사용되지는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 후유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여러분 주변인들,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보는 겪게 되는 그 손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갚을 수 줄 겁니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감염되면 확진자 자신이 감염된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돼요. 대통령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시장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원망할, 친구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내한테 감염을 시켜준 내가 감염의 영향을 받은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 내한테 감염 시키려고 뭐 작정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은 마음으로 미안하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철저하게 예방하는 습관과 생활을 해야 된다. 귀찮아도 마스크 쓰고 댕긴다. 씻기 싫어도 손을 자주 씻어야 된다. 소독제를 계속 손에 묻히고 또 닦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손실이 오고 그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몸입니다. 몸이 아프면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가족하고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모든 생활이 다 어떻게 분열이 일어납니다. 파괴가 일어난다. 그리고 혼자 남는단 말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자기 방역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뉴스도 접하고 대통령의 말도 듣고 질병본부장의 이야기도 듣고 시장의 이야기도 듣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된다.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에만 집중하지 말고 인생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독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 80년은 우리가 안 죽고 삽니다. 평균 나이가 있기 때문에 80년을 살아야 돼요. 8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30살 된 사람은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50살은 3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인생이 깁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인생이 너무 짧다는 이야기들을 다 하게 됩니다. 70된 80된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고 그런 말씀들을 거의 대부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이것은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고 많은 경제적인 손실, 고통을 주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지나가는 그런 커다란 태풍과 같다 하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그래 먹고 인생을 길게 봐야 됩니다. 이젠 바이러스, 세균 등과 마치 동거하다시피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몸과 생활을 살펴보면 바이러스와 세균 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발가락 가렵죠? 그게 습진 무좀이단 말이에요. 거기도 균이 있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 발가락이 가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걸 가려울 때는 막 긁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가려우면 어떻게 하냐면은 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가려움이 없어지더라고. 그걸 언젠가부터 몇 달 전부터 제가 발견을 하고 발이 가려울 때는 혈액순환이 좀 되도록 빨리 되도록 조치를 취하자.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낮이든 저녁이든 간에 발이 좀 가렵다 싶으면 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막 촉진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안 가려워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지혜다 하는 겁니다. 그 가렵다고 양발도 안 신고 가렵다고 어떻게 해요? 출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발가락 가렵다고 일하러도 안 가고 발가락 가렵다고 사랑하는 사람 아주 소중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것도 연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 손해입니까? 어디다가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언제까지 코로나 이 말만 하고 한 해를 다 보낼 것이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어느 병원의 원장은 유튜브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SNS상에서 검색을 하고 인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중에서 1%만이 중환자가 되거나 사망하고 1%만이 중환자 되거나 사망하고 99%는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증상이다. 9월 24일 현재 격리자가 3,137명이고 위중 중증 치료를 받는 사람은 32명으로 1%에 불과하다. 정부와 언론이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심각성은 그 감염병의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식이 됐단 말이에요. 전 국민이 다 노인이든 심지어 초등학생이든 간에 코로나가 무섭단다, 겁난단다, 조심해야 된단다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심각성, 그 문제의 심각성, 그 폐해가 크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경제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앞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기 생활 전반에 힘써야 된다. 예방한다고, 감염 예방한다고, 또 손 씻는다고, 또 마스크 쓰고 불편하다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마스크 쓰고 손도 씻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커피도 마시고 가면서 일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덥고 불편하고 힘이 들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전기세가 조금 더 많이 나올지라도 에어컨 틀어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 마스크 끼고 그렇게 착용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누가 보상해 주겠는 거. 스스로 보상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방역을 하고 어떻게 국민들이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저 조금씩밖에 알지 못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그 어떤 생각이냐면은 우리나라 정부보다 저 나라 정부는 막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강요를 안 하는구나. 그냥 당신 자기 책임으로 당신이 조심해라. 당신이 예방하고 감염 안 되도록 조심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청결한 생활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어느 정도 그렇게 하도록 놔두고 그냥 놔두는가 보다. 저는 이제 뉴스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력하게 법을 만들고 국민을 통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 환경, 사회의 영향이 우리한테 미치는데, 그럼 다른 나라는 그냥 적당히 놔두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내대로 통제를 안 받고 내대로 철저한 방역을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특별히 내가 감염이 되는 것도 안 돼야 되지만 혹시라도 내가 확진자가 되면 그 규정을 따라, 제도를 따라, 질서를 따라서 그 법을, 그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래서
2주간 격리 그러면 확실하게 격리하고 확실하게 자기 집에서만 딱 보내고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규칙, 그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내한테서 다른 사람이 감염이 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지요? 제 말씀 드리는 이 말씀이 맞지요? 마지막으로 국민 개개인이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방역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보다 일반 서민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자기 관리를 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제 11월 달 되면은 수학 능력 시험을 치잖아요. 그 시험은 말하자면 안 치도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평생 한 번 치는 시험이다. 얼마나 중요한 시험입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 끼고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 다른 학생들은 그 마스크 끼고 불편하고 갑갑하지만 힘이 들지만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그들도 공부하고 나도 하고 나도 공부해야 되고 그들도 역시 공부하고 있다면 자신을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그렇죠? 가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생활을 권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감염될까봐, 혹시라도 확진자가 될까봐, 혹시라도 나 때문에 가족들이, 나 때문에 직장 동료가, 나 때문에 내 주변인들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조마조마하는 긴장감이 우리한테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여러분 삶이 더 자유함 가운데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힘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건강하고 그리고 자유롭고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